쭉 들으신 것처럼 북미 간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요. 대북전단 금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이후에 오늘은 이 지자체인 경기도가 이런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같이 지도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휴전선 인근의 경기 북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화까지 북한과 인접해 있으니까 만약에 대북전단 뿌리면 현행범 체포한다 이렇게 강경 대응까지 경기도가 냈는데요. 김여정 한마디에 지금 통일부 장관, 국회의원, 또 NSC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지금 이제 나와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참 나 잘하고 있다 이런 경쟁하듯이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특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한테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부여했냐면 주로 환경 문제라든지 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찰 이외에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부여해놓은 것을 우리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특사경 이야기를 한 건데 이 특사경들을 지금 이 대북전단 맞는데 동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동안 특사경의 역할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나선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월권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들을 무슨 항목으로 막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공유수면 매립법 관련, 그 다음에 무슨 항공법 위반, 이런 걸 등등 교류협력 위반으로 지금 막겠다는 것인데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 예를 들어 저런 걸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지금 명백하게 막을 수 있는 명백한 법 위반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사경까지 즉 환경이나 보건복지 쪽에 나설 특사경까지 동원해서 지금 탈북자들의 어떤 저런 행동을 막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위법론을 얻는 것인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구장처장 좀 더 깊숙이 진짜 대북전단 뿌리면 현행범 체포 이거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해석은 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법이 아직은 없고요.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이 적병지역 특별법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북 적대 시 이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요. 대북 전단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행복이 아닙니까? 북핵 폐기를 위해서 과연 현 정부와 지자체와 또 국민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아주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북 전단을 날리면 그 북한의 어떤 적대 행위가 되니까 이걸 처벌하겠다.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대북전단은 정말 이례적으로 즉각 대응하고 행정력과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이런 움직임에 안철수 대표가 오랜만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 사나운 모습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 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이재명 지사 이 발언 때문에 바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꼴사나운 모습이라고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현정 의원님. 미국의 인권 변호사들, 인사들조차 글쎄 전단 살포 금지는 이게 정의로운 거에 대해서 한번 되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민주 국가가 독재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의 가치를 선전하고 그 국민들의, 그 주민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어쩌면 전파하는 게 가장 임무 아니겠습니까? 서독과 동독이 어떻게 통일됐습니까? 서독이 동독에게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자유의 어떤 이념을 선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동독 주민들한테 알려지면서 결국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유민주국가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어요? 그게 체제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들을 지금 미국에 있는 인권 운동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북한의 전단을 막아야 되는 이 법을 하면서 탈북자들이 전단을 막는 것을 어쩌면 경찰을 동원해서 막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럼 인권을 주시하는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인권국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을 막는 게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가 할 일인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인권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탈북단체들은 그동안 정말 정부가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에 쌀 페트병을 다시 북으로 보내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야만은 페리사가 지금 말이야.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위반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21일 다다음 주쯤에 탈북단체가 다시 한번 대북 전단 쌀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다는데, 신 박사님 지금까지 탈북자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만나보셨을 텐데 지난 5년 동안은 왜 가만히 있다가 직무유기한 것이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통일부가 무리한 행정권에 남용을 하다 보니까 저런 목소리 나올 만합니다. 예.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벌써 2년 전이거든요. 예. 그 2년 동안 저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북측의 요구사항 하나만으로 이렇게 통일부가 법 해석을 바꾸고 소구표를 적용해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예. 이쪽 탈북자 단체는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저런 비판이 제기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예.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률과 그리고 또 공론화 과정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서 이거를 풀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계속 청와대가 꽤 발빠르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럼 해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충돌만 되고 남남 갈등만 발생하겠죠. 예. 지금 지금 청와대가 만약에 전단 살포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소구표를 정할 게 아니라 탈북자 단체를 만나서 설득부터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리고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민주적 과정이 생략된 채 어떻게 보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단을 뿌리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총력전 벌이고 있는 지자체 경기도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